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바로 운동 나가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 몸이 찌뿌둥해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인다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하루의 시작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7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실수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고 또 무엇을 대신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거나 무리한 아침 활동.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나요? 혹은 이불 개고 바로 공원으로 나가 빠른 속도로 걷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행동은 특히 70대 이상에게는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우리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압도 낮고 체온도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바로 움직이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이 이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박명순 씨, 올해 74세입니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는 편이었고 아침마다 공원 산책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좀 더 걷자며 부지런히 준비하고 집을 나서자마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큰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병원에서는 기상 직후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박 씨는 기상 후 5분 정도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가볍게 목과 어깨를 푼 다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책 시간도 아침 9시 이후 해가 완전히 떠오른 뒤로 바꿨죠. 이처럼 아침에는 천천히가 정답입니다. 눈을 떴다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1~2분 정도는 이불 속에서 몸을 비틀며 기지개를 켜보세요. 그리고 옆으로 천천히 몸을 돌린 뒤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일어나면 좋습니다.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몸이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빈속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 혹시 약 드시기 전에 밥 안 먹어도 괜찮겠지 하시고 그냥 드시진 않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약처럼 매일 챙겨야 하는 약이 있는 분들에게 빈속 복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위벽에 부담을 주고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당뇨약의 경우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재식 씨, 76세입니다. 이분은 아침을 거의 걸으시고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운이 쭉 빠지면서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식은땀까지 나더랍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위험난 진단을 받았죠. 그 이후로는 아침에 바나나 1개, 우유 1잔이라도 꼭 드신 다음에 약을 복용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약 종류에 따라 공복에 먹어야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식후 복용이 안전합니다. 자신의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면 약 봉투에 써 있는 시간도 꼭 확인해 보세요. 하루 10분만 아침 식사를 챙겨도 부작용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죽 1숟갈, 삶은 계란 하나, 바나나나 두유처럼 간단한 것도 괜찮습니다. 공복 약 복용은 그날 하루를 망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흡연과 과도한 음주.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끊어도 소용없다는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오해입니다. 70대에도 금연과 절주는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폐와 간은 회복 능력이 있고 특히 혈관 건강은 언제라도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아산에 사는 72세 정영환 씨는 50년 가까이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했고 그때부터 금연을 결심했죠. 처음엔 금단 증상으로 잠도 잘 못 자고 손도 떨리고 힘들었지만 3달쯤 지나자 숨쉬기가 편해졌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매일 아침 계피물과 생강차를 마시고 손이 심심할 때마다 견과류를 입에 넣는다고 합니다. 금연 대체 행동으로 참 좋은 방법이죠.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는 얘기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매일 마시는 습관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혈전 예방약 등을 드시는 분은 술과 약이 섞이면 위험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습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네 번째, 장시간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사실 요즘은 편한 게 많죠. 리모컨 하나로 TV 채널 돌리고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유튜브만 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관절은 굳어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결국에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줄어들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심장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 자체가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오정혜 씨는 코로나 이후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친구들과 경로당도 가고 아파트 뒤편 공원도 자주 걸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생활한다고 합니다. 몇 달 지나고 나서 허벅지 근육이 유난히 줄어든 느낌이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다고 해요. 병원에선 근감소증 초기라고 했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이후 오 씨는 하루에 2번 아파트 복도를 1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찼지만 2주쯤 지나면서 조금씩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침대 옆에서 5분 정도 다리 들어 올리기, 벽 짚고 스쿼트처럼 앉았다 일어나기,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나 가볍게 손 돌리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움직이지 않는 쪽에 익숙해집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몸에 나타나는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보내는 사소한 신호가 점점 많아집니다. 피곤함이 오래 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다든지. 그런데 이 나이에 다 그렇지 하며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8세 조성호 씨는 몇 달 동안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감기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병원 가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숨이 심하게 차고 결국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폐렴과 초기 폐암이 함께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그때부터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식습관도 바꾸고 폐 재활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건강검진은 한 해 미룰수록 이상 신호를 더 놓치게 됩니다. 특히 위, 대장, 폐, 심장, 그리고 인지 기능과 관련된 검사는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합니다. 아픈데 없는데 뭐 하러 검사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일수록 꼭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상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 숨이 자주 찬다,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려진다. 이런 신호들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 약 먹는 방식, 담배와 술, 움직임, 그리고 건강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 건강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앞서 소개한 5가지 위험한 행동을 바탕으로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작지만 효과적인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큰 결심이나 무리한 변화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에 안전하게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기상 직후엔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1번, 눈을 떴을 때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안에서 기지개를 3번 정도 쭉 펴줍니다. 2번, 양쪽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3번, 옆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납니다. 4번, 침대 옆에 앉아 1분 정도 호흡을 정리하고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침 어지럼증이나 혈압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침 활동은 해가 완전히 뜬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약 복용은 식후에 물과 함께가 기본입니다. 1번,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쉽다면 간단한 간식이라도 꼭 챙기고 약을 드세요. 2번, 가장 좋은 건 삶은 달걀이나 두유, 바나나처럼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입니다. 3번,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충분히 마시면서 복용하고 눕지 말고 10분 이상 앉아 있으세요. 4번, 약 복용 시간을 헷갈리기 쉬운 분들은 약통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보관하거나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번, 금연을 시작할 땐 담배 대신 손을 바쁘게 할 물건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무염 견과류, 자일리톨껌, 작은 공이나 구슬 같은 걸 손에 쥐고 계셔도 좋습니다. 2번, 혼자 끊기 어렵다면 금연 상담 전화나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번, 술은 특별한 날 외에는 집에 두지 않고 술자리 약속도 줄이거나 술 대신 물을 마시겠다는 작은 다짐부터 시작하세요. 4번, 그리고 매일 저녁 술이나 담배 대신 마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계피차, 대추차, 둥글레차처럼 몸을 덮이는 차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운동 습관을 만드는 소소한 요령입니다. 1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10분 산책, 저녁 뉴스 보면서 제자리 걷기 등. 2번,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고 일어나서 걷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번,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정해두세요. 벽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팔 돌리기 등. 4번, 종이에 하루 운동 체크표를 만들어서 한 칸씩 표시해보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5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만큼은 움직이자는 마음입니다. 오래, 많이보다 자주,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5번째, 건강검진과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1번,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일정을 정해두세요. 내 생일 달엔 몸을 돌아보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번, 증상이 없더라도 기본 검사 항목은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3일 이상 지속되는지 살펴보시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4번, 기억력이나 말하기, 걷기 속도처럼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다 싶은 부분은 꼭 메모해두고 병원에서 말씀해보세요. 5번, 괜찮겠지보다는 한번 확인해보자는 태도가 나를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고 약은 꼭 식사 후에 챙기고 술과 담배는 줄이고 움직임은 늘리고 내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앞으로 10년은 훨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실천이 오늘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혹시 내일 아침엔 이불 속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조금씩 바꿔나가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